지금 현재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결정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엄청난 긴장감을 가져오고 있는 그런 지금 이 글로벌 거시경제 체크 소식들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시점에는 미국의 금리 결정은 이미 끝나 있을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지금 현재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미친 듯이 못 가는 이유와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왜 그렇게 코인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지 같이 한번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이 일본의 금리 인상까지 끝나고 나면 코인 시장에 그리고 리플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인아입니다. 자,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은요, 12월 11일 목요일 넘어왔고요. 12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벽 4시가 되면은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날 거고, 그리고 30분 뒤에 4시 반에는 FOMC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다? FOMC 기자회견. 왜냐면 금리 결정 우리 결과 알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인베스팅닷컴에서 예측하는 것도 3.75%, 25bp를 내려가지고, 자, 0.25%를 내린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지금 페드워치를 보더라도 금리 인하 확률은 87.6%까지 치솟아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어차피 계속해서 금리 인하는 12월 달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때 하도 막 금리 인하 안 할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은 또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내년에도 금리 인하 할 겁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적으로 이제는 비트코인의 사이클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유동성의 사이클을 믿어가면서 계속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미국의 금리는요, 훨씬 더 풀려가지고 금리 인하를 더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뭐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자, 지금 시장이 예측하는 매파적 인하, 증시 반응은 어떨까? 매파적 인하가 무슨 말이야?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비둘기파적인 거 아닌가?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지금 경제 공부를 좀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저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사 하나를 보더라도 이런 의문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금리 인하는 비둘기파적인 건데 왜 매파적 인하라고 얘기를 할까? 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하지만 다음번에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 발표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거예요. 왜냐면 다음번 금리 인하 할 거냐, 금리 동결로 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연준의 스탠스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원래도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내년의 금리를 어떻게 이끌어 갈까가 계속해서 지금 전망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가능하시면 잠을 안 자면 좋겠는데 또 현생 있으시니까 주무셔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너무 가벼운 알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리를 하고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시장이 지금 매파적 인하를 예상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지만 다음번 금리 인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어쨌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이 미국의 대기업 파산 속도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자, 기업이 무너지면 개인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국민들도 살려야 되고 나라가 살려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물가가 뭐 올랐다 그래가지고 지금 더 이상 금리 인하를 못한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심각한 게 경기 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도 주거나 개인도 주거나 그러면 결국에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전에도 돈이 엄청나게 풀렸던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코로나 터졌을 때 여러분들 뭐 다 자영업자 죽어난다, 소상공인 죽는다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돈 엄청 풀었죠. 미국에선 어마무시하게 풀었어요. 얼마를 풀었냐? 2,000조라는 돈을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2,000조 가늠도 안 가죠, 여러분. 이만한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빡빡빡빡 올라가지고 이거 잡는다고 금리 인상 막 뒤지게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코인 시장 많이 힘들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풀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돈 풀었을 때. 그때요, 경기가 너무나도 안 좋다라고 했어. 근데 부자는 많이 생겼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업 성공해서 뭐 장사가 잘 돼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투자했던 사람들. 이때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고 돈을 막 풀어대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투자 자산 시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돈을 이렇게 풀어대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 인플레이션의 사전적 정의가 뭐냐? 화폐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거야. 돈을 막 찍어내니까. 여러분들, 흔한 건 더 이상 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야. 왜냐면 예전에는 이 물건을 뭐 1달러만 주면 샀어. 근데 이제 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2달러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되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걸 잡겠다고 다시 화폐의 가치를 올린다고 금리 인상을 했던 게 그동안에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금리 인하를 해. 왜냐면 너무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니까 숨쉬기 힘들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걸 풀어주고 돈을 풀어내는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전에 코로나 때 돈 풀었을 때 부자들 많이 나왔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사업 성공해서 장사 성공해서 부자 됐다고 했어요? 아니죠. 투자 성공해서 코인으로 주식으로 코인 부자 주식 부자 실제로 많이 나왔잖아요. 코로나 때. 그때 뭐 누가 얼마를 벌었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그 주인공이 또 나타나는 때가 지금 초입에 와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금 갑자기 뭐 돈을 엄청나게 풀겠다라고 예고를 하게 되면 자산이 선반영해서 미친 듯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지금은 쪼이는 척을 해줘야 돼. 돈을 풀 거지만 쪼이는 척을 해줘야지 사람들이 약간 눈치를 보면서 진입을 하기 시작하고 빠지기도 하고 요런 게 조금 균형이 유지가 되면서 시장이 이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내년에 금리 인하 또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추가적으로 내년 하반기까지도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파월 의장 임기가 5월달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앉을 거야?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로 나오는 게 케빈 헤셋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백악관 경제위원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트럼프랑 엄청 친해. 측근이에요. 그리고 뜻이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엄청 쪘던 거 알죠? 금리 인하 해야지. 금리 인하 해야지. 돈 풀어야지. 돈 풀어야지. 자산 가치 오르고 지금 뭐 사업하는 사람들 대박 나고 본인이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서 기업을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기 때도 돈을 엄청 풀었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 인하 해야지. 파월 엄청 쪘습니다. 근데 만약에 연준 의장 바뀐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생긴다. 쫄 필요가 없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겁니다. 케빈 헤셋은. 왜냐면 이 사람도 돈을 풀어줘야 되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되고 경기가 잘 돌아가게끔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외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반기가 돼서도 금리 인하할 명목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 26년도가 우리 평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26년 내내 돈이 풀릴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진짜로 그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 코로나 때 부자 많이 생기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이때 돈 풀었던 거 다시 메꾸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면서 또 쥐어짜니까 이때는 또 힘들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26년도에 투자하는 거를 놓친 사람들은 그 다음 연도에 27년도부터 또다시 빈부격차가 벌어지면서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부터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서 산타랠리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산타랠리부터 26년도까지 투자에 집중을 하셔야지 여러분들 남은 평생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저는 조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26년도까지 투자를 집중해야 되는 거고 지금 미국의 금리 결정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자, 지금 시청 중이신 제 영상 댓글에다가 이해됐음 한 번씩만 댓글 달아주세요. 혹시 안 되신 분들은 이해 안 됐음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일단은 그래, 알겠어. 미국은 그렇구나.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구나. 근데 일본은 왜? 일본이 뭐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세계 경제 1위 국가도 아닌데 왜 일본에서 금리 인상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코인도 눈치를 보고 있고 주식시장도 눈치를 보고 있고 전 세계 증시가 왜 눈치를 보고 있느냐. 자, 여러분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사태 들어보셨나요?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자산들이 폭락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잘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자, 일본은 여러분들 오랫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를 해왔어요. 돈을 싸게 빌릴 수 있었다는 소리죠. 뭐 집 살 때도 뭐 거의 뭐 원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집 사기가 쉽다고 들었어요, 일본은.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도 올라요. 그런데 이 돈을 싸게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돈을 빌려갖고 해외로 반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해요. 근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대출 이자도 오른다고 했죠. 그럼 더 이상 싸게 빌릴 수 있었던 메리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들고 있던 자산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대량 매도를 해가지고 요거를 다시 일본에다 갖다 줘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대량 매도. 이 매도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시장이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미리 걱정해서 지금 시장이 눈치 보고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19일까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 게 맞다. 이번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지만 그래도 갑자기 막 다들 뭐랄까 행복하게 그냥 올라갈 수는 없다. 자,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본의 금리 인상 리스크는 이미 선반영이 끝나서 조정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 그렇다고 치고 결국에는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할지 동결을 할지 이번에 그게 완전히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입니다. 안 하게 되면 다음번으로 미뤄지는 거기 때문에 이 긴장감이 더 늦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무섭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 26년도에 투자 잘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저점에 잘 매수해가지고 물량을 늘려놓으셔야 돼요. 자, 실제로도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 있었냐면 정확하게 요때입니다. 자, 정확하게 요때 작년 7월 31일 요때 금리 인상하고 주르르륵 떨어져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9천만 원대에서 7천만 원대까지 하락을 합니다. 며칠 동안. 근데 돌아보니 어땠더라? 이때 샀으면 와 많이 올랐네. 그때 살걸. 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여러분들 최적의 매수 기회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6년도를 준비하는 초석을 다질 정말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내년에는 금리 인하 계속해서 미국에서 때려주게 되면은 돈이 풀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놓치시면 안 되는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리플도 지금 이렇게 저평가 구간일 때 돈이 완전히 풀리기 전에 잘 물량을 담아 놓으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5,000원을 넘겨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리플은 5,000원을 넘긴 적이 없죠. 그래서 개인들이 정말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인데 개인들 평단이 다 5,000원 밑에 있어요. 그게 왜요? 당연히 안 올라갔으니까 그 밑에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5,000원 이상 올려버리면 더 이상 이거를 다시 올리기도 힘들기 때문에 끌어내릴 이유가 좀 사라져요. 지금 개인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세력이 안 올리고 계속 찍어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개인들 평단을 그냥 막 무시하고 올려버리잖아? 그러면 세력들이 더 이상 내릴 이유가 없어요. 그럼 5,000원까지는 어떻게 오르나요? 자, 돈 풀리고 무슨 호재가 적용되고 하면서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 리플도 견인돼서 올라가야 됩니다. 리플은 지금 개인적인 호재로는 못 올라요.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호재가 얼마나 많아, 리플이. 지금 호재만 들으면은 얘가 비트코인이 이겼어요. 근데 못 올라가잖아요. 세력들이 찍어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5,000원 이상 올려놓고 이 전체적인 분위기 따라서 견인돼서 올라가면 그때부터 개인적인 호재들은 적용이 돼서 리플은 조금 더 탄력받아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조금 물량을 늘려놓으면서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5,000원 갈 때까지 손가락만 빨고 있으시라고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우리 투자 왜 해요? 수익 보려고 하는 거잖아. 리플하고 의리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적으로 돈 벌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봐드리고 있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두 가지 종목 그래비티랑 솔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그래비티 보시게 되면 오늘 좀 올랐죠. 근데 어제도 올랐습니다. 저가가 7.2원 그리고 고가가 9.5원까지 올라갔었던 이 그래비티인데 제가 말씀드린 매수 매도가는요 7.2원 말씀드렸고 최종 매도가는 30% 구간 9.50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10원 이상 올라갔으니까 어저께 이미 체결이 됐지만 오늘 또 올라가 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래비티 가지고 30% 깔끔하게 먹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솔라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솔라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저가가 82원, 고가가 105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매수 매도가 얼마에 말씀드렸습니까? 82원, 그리고 최종 매도가는 99원, 20% 구간 전량 매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 다 매수 매도가 체결되고 50%의 수익 하루 만에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익률을 매일매일 보면서 리플 5,000원 뚫어낼 때까지 코인 시장 쭉쭉쭉쭉 올라올 때까지 같이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수익 나는 종목들은
나타나거든요. 제가 이런 종목들 콕콕콕콕 집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되고, 자, 함께 하시는 방법은 지금 시청 중이신 제 영상 댓글에다가 서인아랑 같이 할래요? 라는 뜻의 같이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자, 댓글 달아주셨나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댓글에 고정해 놓은 링크가 있는데요. 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요런 창이 뜹니다. 자, 여기서 서인아의 무료 소통방 참여 체크박스, 그리고 연락 받으실 전화번호 숫자만 적지 마시고요. 여기 보이시는 대로 010-뭐뭐뭐뭐-뭐뭐뭐뭐 중간에 빼기 넣어서 제출까지 완료하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식 제출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내년에 부자될 수 있게 같이 도와드릴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유명한 코인 유튜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 중이신 제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눌러주시고요. 응원의 댓글 잊지 마시고 달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개인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인아의 코인 일족 클럽 요 채널과 그리고 또 이 비트코인 투자 채널에도 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두 채널 다 제가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찾아가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댓글 한번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종목 있으면 지금 달아주세요. 리플 이외의 종목들 제가 댓글에서 영상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리플 화이팅!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 리플 서인아 화이팅! 리플 화이팅! 리플 올라가자! 네, 다들 댓글 감사드리고요. 리플 타령 지겹다, 불장이 리플로 망하겠다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하시면은 망할 일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같이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은 종목 상담이 없었는데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달아주세요, 여러분.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그럼 안녕!